사실 중년에서의 코 성형이 일종의 동안 수술이랑 똑같아요. 우리가 항노화 수술을 하기 위해서 다들 리프팅, 처짐 수술만 생각하지만 우리 얼굴 한가운데 중앙에 있는 코도 노화에 의한 영향을 꽤 많이 받거든요. 피부가 좀 얇아져서 힘이 없어 보이고 비쳐 보이고 노화가 되면 길이감이 늘어나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얼굴에 대해 이야기하는 유기현의 페이스톡입니다. 저희가 첫 영상이 성형 20년 후 충격적인 얼굴 뭐 이런 얘기를 네. 했었는데 제가 듣기로 원장님께서 중년 성형을 많이 하신다고 들어서 중년 성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중년이라고 하면 범위가 꽤 넓잖아요. 저도 뭐 10대, 20대 수술도 하지만 30대 중후반 이후부터 50대, 60대, 70대 환자분들까지 상담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제가 또 많이 하는 수술 중에 하나가 코 수술인데 대부분 이제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내가 무슨 이 나이에 코 수술이냐라고 고민을 하시던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수술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하고 오래 유지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으로 오셔서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이 좀 많아졌어요. 그러면은 중년분들이 오셨을 때 가장 크게 어떤 이유로 오시나요? 크게 두 부류인데요. 이제 첫 수술인 분들, 재수술인 분들 이렇게 나눠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차마 좀 젊었을 때는 용기가 잘 안 나다가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나를 좀 돌보고자 하는 마음에 이제 좀 코 수술을 해볼까 하고 궁금해서 오시는 중년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 수술한 20년, 30년 전에 수술한 코가 알게 모르게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는 좀 고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오시는 분들이 대표적입니다. 먼저 하나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사실 중년에서의 코 성형이 일종의 동안 수술이랑 똑같아요. 우리가 항노화 수술을 하기 위해서 다들 리프팅, 처짐 수술만 생각하지만 우리 얼굴 한가운데 중앙에 있는 코도 노화에 의한 영향을 꽤 많이 받거든요. 코에도 주름이 생기기도 하고 코끝이 점점 처지고 밑으로 화살코처럼 떨어지는 증상이 생기는데 이런 코 모양이 굉장히 좀 나이 들어 보이고 얼굴의 중심에서 피곤하고 기력이 없어 보이는 느낌을 주거든요. 사실 그래서 코 모양을 좋게 하는 거, 특히 이제 코끝의 모양을 좋게 하는 게 굉장히 얼굴을 동안으로 보이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력이 우리 얼굴 모든 부분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 코끝의 연골 그리고 피부 이런 모든 조직들이 밑으로 처지게 되면 우리가 흔히 옛날에 마녀코라고 부르잖아요. 코끝이 떨어진 느낌 때문에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하고요. 어렸을 때는 코끝이 좀 뚱뚱하고 보코여서 고민이었던 분들도 피부가 좀 얇아져서 힘이 없어 보이고 비쳐 보이고 이런 느낌들 때문에도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결국에는 우리 얼굴을 이루는 모든 피부가 나이가 들면서 얇아지고 늘어지고 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코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얼굴 자체가 우리가 노화가 되면 길이감이 늘어나거든요. 뼈의 볼륨도 줄어들고 조직들이 밑에 이제 턱선을 넘어서 중안부가 길어지고 인중이 길어지고 하는 병현들을 겪어요. 이 와중에서 이제 코의 길이가 좀 짧아지고 코끝이 오똑하게 서게 되면 전체적인 이런 얼굴의 길이감도 같이 줄여줄 수 있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중년 코 성형은 단순히 이제 콧대를 막 높이고 코끝을 길게 하고 이렇다기보다는 노화로 인해 처지고 무너진 코를 다시 잡아주면서 얇아지고 비치는 코끝을 좀 볼륨 있게 만들어주는 수술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그럼 원장님, 중년분들 오셨을 때 코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이유가 가장 크신가요? 사실은 이게 알게 모르게 변화가 많이 생기고 구축이 생기고 피부가 얇아졌는데도 잘 모르고 지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원래 수술을 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시거나 내 원래 코가 이래서 많이 개선이 안 된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우연히 이제 보호자로 따라온 분들을 상담을 해주기도 하고 생각이 크게 없었던 분들을 코를 봐주다 보면 빨리 수술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좋지 않은 인공 조직을 썼다든지 아니면 실리콘을 굉장히 코끝까지 길게 써서 실리콘이 튀어나오기 일부 직전인 분들도 은근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요. 본인도 모른 채 쓰여진 뭐 메쉬라든지 매드포화라든지 예전에 쓰던 그런 인공 재료 때문에 비주가 많이 구축이 되고 말려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봐서 코가 많이 들리거나 짧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다라고 모르고 지내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당연히 코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남은 날들을 좀 안전하게 지내기 위해서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런 경우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실리콘이 오랫동안 들어있으면서 콧대에 석회화가 생기면서 실리콘의 경계가 조금 더 울퉁불퉁해지고 드러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실리콘 교체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필요한 경우에 콧대에도 피부 자체를 약간 도톰하게 보강을 해주는 진피 이식이나 근막 이식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나이가 들면 모양을 잡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딱 봤을 때 너무 얇고 납작하게 붙어있는 피부보다는 콧대와 코끝이 약간의 도톰한 볼륨이 있는 피부가 되어주는 게 좀 더 복스러워 보이고 예뻐 보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오히려 나이가 든 경우에는 피부를 막 얇게 만들고 하기보다도 적당하게 피부를 보충하는 게 거꾸로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서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들이 꽤 많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또 기능적인 부분에서 수술을 하셔서 아니면 수술을 안 했는데도 코가 많이 휘어 있거나 옹골 구조들이 좀 무너져 있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코 성형을 하면서 같이 기능적인 부분을 개선을 하면 예전에 뭐 다쳤거나 뭐 비염 수술을 하면서 꺼짐 아니면 이제 숨쉬는 밸브, 내비밸브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개선하는 것, 그리고 비중격 만곡증을 좀 개선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함께 개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원래 나이가 들면서 연골은 조금 더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숨쉬는 것들이 조금 더 불편해질 수 있어서 함께 교정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중년 분들이 수술을 하실 때 조금 젊은 분들이랑 어떻게 좀 다른 건지 좀 그런 중요한 포인트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대부분 젊은 분들이랑 공통적인 부분들이긴 한데요. 디자인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콧대가 낮아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콧대도 실리콘을 사용해서 잘 높여줘야 되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요. 콧대를 너무 과하게 세운다기보다는 코끝을 좀 자연스럽게 수술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끝은 우리가 대부분 자가 조직으로 수술을 하기 때문에 비침이나 피부 얇아짐에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좋거든요. 근데 콧대는 우리가 원래도 콧대 부분이 코끝보다 피부가 얇은데 나이가 들면서 얇아진 피부를 너무 높은 실리콘으로 밀어내다 보면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콧대가 좀 비치거나 경계지는 느낌이 생기기가 쉬워요. 그래서 콧대 부분은 너무 높은 실리콘을 쓰기보다는 적당한 높이의 실리콘, 그리고 실리콘이 아닌 피부 조직이나 근막 조직으로 피부 두께를 높임으로써 높이를 좀 같이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게 중년 콧대 수술의 특징적인 부분이고요. 코끝도 너무 뾰족하고 날카로운 느낌보다는 약간의 동그란 느낌을 좀 유지하고 약간의 볼륨감이 좀 같이 있는 상태로 코끝의 각도를 예쁘게 세워주는 것이 좀 우아하고 나이에 맞는 느낌의 코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끝의 각도 자체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 비순각을 잘 맞춰줘야 되는데요. 약간 이제 젊은 나이에서는 살짝 짧게 코끝이 위로 뻗는 듯한 느낌으로 수술을 원하거나 그게 잘 어울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중년 이후에서는 그런 식으로 콧구멍이 살짝 노출되는 것보다는 조금 적당한 비순각으로 너무 위로 들리지 않게끔 각도를 잡아주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중년 이후에서는 어쩔 수 없이 기저질환 같은 것들이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40대 이상 넘어가면서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 아니면 당뇨가 있으신 분들, 그 이상의 나이에서는 혈관 문제 때문에 피가 잘 흐르게 하는 약이나 영양제들을 좀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모든 수술에 해당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수술 전에 이제 당뇨라든지 혈압 같은 것들을 좀 잘 조절하는 것이 수술 후 회복에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수술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기저질환이 있다고 해서 회복이 많이 늦거나 이런 부위는 아니거든요. 눈 수술이나 코 수술 같은 경우는 얼굴에서 그래도 혈액순환이 어느 정도 잘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전후로 관리를 잘 하면 잘 회복하고 자리 잡는 거는 젊은 분들이랑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원장님, 좀 중년 분들이 코 성형 하실 때 재료도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네,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콧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실리콘을 쓰는 경우가 제일 많기는 하고 낮은 코에 한해서는요. 대신에 이제 콧대의 높이를 결정할 때 실리콘의 비율보다는 피부 자체에 보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하면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끝은 우리가 수술할 때 제일 많이 쓰는 재료가 아시다시피 귀연골, 비중격, 그리고 늑연골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제일 많이 쓰잖아요. 근데 우리가 4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 연골이 전체적으로 많이 약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비중격 같은 경우는 원체 우리나라 사람들이 크기가 조금 작기도 한데 많이 약해져서 우리가 코끝을 충분히 세우기에 재료로 쓰기에 좀 부적합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코끝의 각도라든지 높이가 많이 낮거나 각도가 많이 짧거나 하지 않은 분들은 귀연골을 좀 써서 자연스럽게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늑연골을 쓰면 조금 더 당연히 높이를 오똑하게 많이 세울 수는 있는데 자가늑연골도 본인의 연골이기 때문에 그 나이대에서는 채취할 수 있는 양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코끝을 좀 많이 높여야 되거나 각도를 많이 조정해야 되는 경우에는 기증늑연고를 써야 되는 경우들이 꽤 종종 발생을 합니다. 기증늑연고를 쓰더라도 그 자체의 부작용을 좀 낮추기 위해서 우리가 흡수율을 낮추기 위해 본인 비중격이 조금 있으면 그걸 좀 같이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귀연고를 같이 덧대서 사용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재료를 잘 조합해서 쓰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중년분들이 중안부에 대한 고민이 정말 크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포성형 하면서 같이 개선하기를 좀 원하신다고 들었는데 그런 경우는 좀 어떤 걸 좀 같이 권장을 하시나요? 당연히 이제 중안부를 차지하는 게 우리 이제 눈 밑, 광대의 볼륨, 그리고 이제 코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코끝이 낡아들면서 처져서 밑으로 떨어진 경우에는 코끝을 잘 올려주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우리가 시각적으로 중안부가 짧아 보이는 효과를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중안부에 차지하는 다른 부분, 이제 앞볼, 앞광대 부분을 처리하는 거는 눈밑 수술을 하면서 중안면 거상을 통해서 볼륨을 F존이라고 하는 눈 밑으로 올려주는 수술을 함께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중안부에서 차지하는 코와 앞볼을 같이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추가적으로 조금 더 내려와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인중이 길어지거나 처지는 경우에는 코수술을 하면서 인중을 같이 좀 축소를 하기도 하거든요. 같은 절개를 통해서 함께 축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인중 자체가 길어서 생기는 느낌인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인중 자체를 같이 축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좀 놀랐던 게 최근에 뭐 강희진님이나 이지혜님이 중안부 수술 줄였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40대 중후반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거 보고 좀 놀랐는데 원장님 보셨을 때 중년분들이 중안부 수술 같이 하는 게 확실히 효과가 좋다 생각하시나요? 그쵸. 이제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뼈의 흡수라든지 연부 조직의 처짐으로 인해서 중안면이 좀 길어 보일 수밖에 없게 변하기는 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종의 우리가 어려 보이고 동안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안면, 이제 앞볼을 직접적으로 끌려주는 중안면 거상이나 인중 자체의 길이를 좀 줄여주는 인중 축소나 그런 거와 이제 같은 결로 코 수술도 일종의 항노화 수술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두고 고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점점 연골이 약해지고 안의 구조가 약해지면서 수술을 하지 않았어도 코가 막히는 증상이 조금 심해지거나 아니면 이제 무호흡이 생기는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히 이제 기능적인 교정만 할 것이 아니라 미용 개선을 좀 동시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능적인 교정을 원하시는 분들도 너무 겁내하시거나 주저하지 말고 미용적인 부분을 같이 고민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중년에서의 코 성형은 너무 화려하고 뾰족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조금 더 천천히 나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얼굴의 중심을 딱 차지하는 코를 유행을 많이 타지 않고 나의 얼굴에 어울리는 좀 우아하고 고상한 라인으로 만드는 것이 수술한 티가 난다, 어색하다가 아니라 뭔가 모르게 어려졌고 젊어졌다라는 느낌이 나게끔 개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코가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이제 나이 들었으니까 수술을 해야지 라고 먼저 생각하는 부위는 아니기는 한데요. 생각보다 그 중요성이 꽤 크거든요. 노화에 따라서 처짐이 영향을 좀 많이 받는 부분이고 노화로 인한 변화가 아니더라도 젊어서부터 갖고 있던 평생의 컴플렉스가 중년분들한테도 똑같이 남아있는 거를 제가 상담을 할 때 항상 느껴요. 자연스럽고 적당한 디자인, 또 안전하고 적절한 재료 선택, 그리고 기능적인 부분을 좀 같이 고려하면서 수술을 하면 충분히 자연스럽고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코 수술을 고민하시는 중년분들이 있으시면 궁금하신 거 항상 편하게 남겨주셔도 좋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유기현의 페이스톡 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